예, 안녕하세요. 이번 2023년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에 거기에서 선정된 오페라 돈조바니를 공연하는 서울 오페라 앙상블의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연출가 장수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우리 출연자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돈나 안나 역 하시는 우리 손지연 선생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돈나 안나 역을 맡은 손지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돈나 엘비라 역을 맡은 소프라노 이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리나 역을 맡은 소프라노 정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좀 지나간 얘기인데요.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그 시대의 대표적인 최고의 작품이 뭐냐? 그럴 때 뉴욕 타임즈라고 하는 권위적인, 요즘에 우스갯소리지만 CIA의 도청 사건 때문에 주목받은 바로 뉴욕 타임즈가 인류 역사상 가장 소중한 오페라는 뭐냐? 그때 돈 조바니를 선택했습니다. 예, 그건 가장 큰 이유는 동시대 사람들의 다양한 인간의 군상을 그렸기 때문이고, 그 속에서 인간의 페이소스, 그 다음에 거기 속에서 삶의 우리의 철학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아주 음악 속에 잘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뉴욕 타임즈에서 정한 우리 시대 최고의 오페라가 돈 조바니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도 이게 1787년도에 그 당시에 그 전에 비엔나에서 돈 조바니 전에 휘가로 결혼이라는 작품을 했어요. 그래서 일약 스타가 됐죠. 우리가 자랑하는 모차르트 선생께서. 그러다가 그걸 보고 프라하 사람들이 우리도 하자 해서 1년 동안 준비해서 프라하에서 첫 공연한 게 바로 우리가 공연하는 돈 조바니입니다. 근데 이게 벌써 지금 따지면 2023년도 기준으로 하면 236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유효한 것은 바로 뉴욕 타임즈가 말하듯이 인간의 삶, 삶에서 있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캐릭터들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또 굉장히 힘들잖아요. 산다는 것이 요즘에. 그럴 때 오페라가 굉장히 무거운 것도 많지만 좀 가볍고 경쾌하고 좀 유쾌한 그런 것들을 인간이 찾기 때문에 오페라 부파, 좀 밝은 음악으로서 이 작품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거에 우리가 잘 해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어차피 3, 4년도 힘들게 살았는데 이걸 벗어날 때,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나는 아주 유쾌 통쾌한 그런 오페라를 해보고 그 속에서 우리 삶의 기쁨을 노래하자. 그래서 이 작품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우리 소프라노가 계신데, 그 작품 속에 그런 농담이 있어요. 예, 돈 조바니라는 친구가 스페인의 14세기에 실존해 있던 그런 이제 바람둥이입니다. 돈 후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친구 얘기를 왜 이렇게 계속 했냐면, 거기에 그런 악당 같은 요소도 있고 그런 바람둥이 있지만 자기 삶을 당당하게 자기가 견뎌낸 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재밌게 스페인에서도 하고 프랑스에서 몰레르가 쓰고 또 이태리 골돈이라는 사람이 연극을 했어요, 이걸요. 그걸 보고 다폰테라는 대본 작가가 모차르트 이거 잘하면 이거 오페라가 되겠다 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 시대에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가 이번 2023년 6월 2일부터 4일까지 오페라 극장, 우리 예술의 날 오페라 극장에서 하는 돈 조바니의 가장 큰 작품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혹시 이번 작품에서 우리 돈나 안나 역을 맡은 손지연 선생님은 어떤 캐릭터를 잘 표현하고 싶으신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굉장히 안나 역, 굉장히 지고지순한 그런 면도 있으면서도 또 굉장히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돈 조바니를 이렇게 추적하면서 굉장히 원한을 갚으려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또 원래의 사랑인 옥타비오에게 돌아가면서 결국에 이제 권선징악이 되는 그런 역이라고. 아버님의 죽음을, 자기 때문에 생긴 죽음에 대한 복수심과, 근데 결국은 작품의 원전에 보면은 결혼을 좀 미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중간에 굉장히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자기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모차르트는 결혼을 잠시 미루게 돼 있죠. 네, 저도 보고 싶은 이해합니다. 네. 혹시 돈나 엘비라를 하신 이효진 선생님께서는? 엘비라는 사실상 이 오페라에서 제가 봤을 땐 가장 돈 조바니를 닮은 인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공통점이 있고,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냐면, 이 돈 조바니가 여기서 호색한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이면을, 그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뭐 돈나 안나는 귀족이었고 또 네. 젤리나는 굉장히 평민층이었고 또 엘비라는 이제 귀족이었지만 그 외 수많은 여자들이 굉장히 신분이 다양해요. 다양하죠. 그러니까 그 귀족이 갑질을 하던 그런 시대였지만 사실상 돈조반니는 그런 것을 다 뛰어넘은 인물이고 여기서 이 돈나 엘비라 또한 레포렐로와도 썸띵이 있고 또 수많은 남자들을 이렇게 좀 거쳐온 그런 인물로서 돈조반니와 약간 유사한 점이 있고 근데 굉장히 끝까지 인간적이죠. 그 돈조반니에 대해서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끝까지 쫓아다니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상 돈조반니를 뭐 끝까지 표면상으로는 쫓아다녀요.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엘비라가 뭐 돈나 안나처럼 그냥 우아하게 그다음 지고지순하게 기다리면서 돈조반니를 쫓아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 면모를 보여주고 또 다양한 캐릭터를 보여주는 좀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이 바로 돈나 엘비라라 굉장히 좀 재밌는 캐릭터이면서 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추격하는 우리 네. 작품 속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네. 거기에 반해서 우리 젤리나 같은 경우는 결혼식 날 어떻게 찾아와서 자기의 결혼식 하는 피앙세를 쫓아내고 할 수 묘한 역할을까지 하는 그러니까 정말 극단의 모습을 돈조반에 보여주는데 결혼식 날 만났던 바로 그때 모습의 우리 소프라 정시영 선생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죠. 예, 그 제를리나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결혼식 첫날, 제가 이제 마제토라는 신랑과 함께 결혼을 하고 파티를 하는 중에 돈조반니가 와서 저를 유혹을 하죠. 이제 어떤 말로 유혹을 하냐? 내가 당신의 운명을 바꿔주겠다 하는 그 단어로서 그 문장으로 제를리나가 그야말로 결혼식 첫날 좀 발칙하게도 한 번에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거든요. 거기서 라치다렘나 마노라는 곡 여러분들도 한번 이중창 들어보시면 가장 유명하고 귀에 익으실 그런 노래일 것 같은데요. 거기서 보듯이 제를리나도 그런 발칙한 면 그리고 그 돈조반니가 유혹했을 때 글쎄요 그 제를리나의 그 신분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평민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자신의 신분을 약간 상승하고 싶은 그런 면이 있는 그런 여인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겠죠. 그리고 또 굉장히 애교도 많아서 돈조반니가 보고 유혹을 하고 거기에 또 넘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또 이런 내용이 있는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라서 여러분들이 그 함께 따라오면서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하지만 유혹에 넘어가서 돈조반니와 같이 도망을 치려 했는데 그 순간 돈나 엘비라가 등장해서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저는 다시 저희 사랑하는 남편이 마제토한테 돌아가서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또 유명한 아리아 바티 오벨미오 마제토 이걸 또 부르는 그런 캐릭터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품의 레포렐로의 아리아의 그 카달로그의 노래는 무려 2,006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2,006명. 그러니까 그 카사노바 같은 돈조바니가 2,006명의 여자를 만났다는 얘기의 상징성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돈나 안나, 돈나 엘비라, 제리나인데, 저는 그 오페라 속에는 소프라노 음역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스블라토, 소프라노도 있고, 리릭한 소프라노도 있고, 또 어때는 굉장히 드라마티코한 그런 게 있는데, 그 세 가지 역할을 다 돈조바니를 쓴 모차르트가 노렸단 말이에요. 그 작품의 여러 가지 여자의 모습을 세 여자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특별히 자기 그 음악적인, 약간 좀 리릭하시는 우리 돈나 안나부터 한번 좀 그 음악적인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저는 이 작품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첫 번째 아리아는 굉장히 리릭하게 힘있게 하다가 두 번째 마지막 이제 논미들이 가장 유명한 아리아에서 거기서 이제 레가토로 굉장히 부드럽게 그 자기의 사랑을 다시 이제 믿어달라고 이렇게 그 애원을 하는데 저는 그게 두 가지가 너무 상반이 되어가지고 제가 첫 번째 아리를 확 지르고 났는데 이제
지금 정신을 차리고 제가 다시 이제 그 레가토를 해야 되는 그게 굉장히 저는 지금도 조금 힘들 때 그러니까 그거는 대상이 처음엔 돈 조반이었다가 네, 굉장히, 그다음에는 사랑한 자기를 늘 지켜왔던 돈 옥타비오라고 하는 두 남자였기 때문에 그 혼란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 혼란이 있는데 근데 제 역할이 그런데 저는 이제 소리가 저도 그게 그냥 리릭만 할 줄 알았는데 거기 뒤에서 이제 또 굉장히 또 그 아질리타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리릭을 하면서도 또 아질리타를 해야 되는 그게 굉장히 제 그 리릭을 어떻게 그게 모차르트 오페라 돈조바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다음에 혹시 또 엘비라 요거 그 음역에 관한 얘기, 우리 파사지오 하는 그 음악의 그 위치 같은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엘비라가 어떻게 보면 좀 제일 좀 까다로운 소프라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역도 사실상 그 오페라 전체에서 나오는 씬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씬마다 어떤 때는 리릭 소프라노였다가 어떤 때는 심지어 약간 스핀도적인 것도 보여줘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아주 레자로로 또 강렬하게 보여줄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영역이 좀 아주 넓고 그리고 파사지오는 뭐 이 세 역할 중에서 가장 파사지오에 많이 힘들게 노출되어 있는 소프라노가 이 엘비라인 것 같아요. 그 후일담에는 그 당시에 그거 곡을 쓸 때 하도 지가 원치 않은 그 캐릭터의 소프라노를 쓰라고 그래가지고 엘비라가 어렵게 썼다는 그런 좀 개구장이적인 근성이 모차르트에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휘가르 결혼에 나오는 좋은 음악들을 또 갖다 썼어요. 그 스스로가 그런 재미성 같은 거, 놀이성 같은 걸 아마 노렸던 것 같아요. 혹시 또 우리 시리나 약간 스프레토 같은 그런 소프라노인데. 예, 저는 그 소프라노의 글쎄 파트를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콜로라투라 그리고 리리코 레제로 뭐 리리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뭐 드라마티코 소프라노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 저는 이제 리리코 레제로 해서 서정적이면서 가벼운 이런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젤리나 역을 보면요, 리릭 레제로 소프라노들이 많이 소화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음정이 조금 많이 중음 쪽으로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음이 좀 탄탄하게 하면서 전달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좀 요소들이 요구가 되는 역할이어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음역을 잘 소화해서 여러분들께 가사와 함께 전달을 잘 하는 것. 이 음역이 중음 음역이 많다 보니까 요새는 그 메소 소프라노들도 이 제를리나 역을 소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소 소프라노들도 하는 거 들어보면 조금 좀 무거운 면이 있지만 또 나름 매력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엔 이 음역보다는 이 캐릭터를 어떻게 소화하느냐. 그리고 저희 지휘자님도 음악 연습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모차르트 이 돈지오반니 특유의 이 엘레강스함 그거를 어떻게 이 파트를 불문하고 저희가 표현해낼 수 있느냐. 이게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모차르트 오페라 부파의 3부작 그러면 다폰데라고 하는 사람이 대본 쓰고 처음에 휘가로 결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돈 조반니, 그다음에 이제 꼬집밭 두테 하는데요. 그게 다 좀 말하자면 여성의 심리를 잘 섬세하게 묘사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재미가 아마 그 모차르트 작품들이 여전히 우리 시대도 유효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무대가 보통은 이게 16세기 스페인의 세빌리아, 우리가 보통 세비야죠. 거기를 무대로 하는데 저희들은 21세기 바로 아시아에 있는 가상의 항구로 갑니다. 왜냐하면 항구란 데가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준법도 있지만 탈법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는 그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뭐랄까요, 이번에 돈조바니한 캐릭터가 오늘 같이 있지는 않지만 말하자면 요즘 말하는 그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만약에 돈을 번 사람, 그러면서 요즘에 그 러시아의 그 푸틴의 뭐 요리사라고 하는 뭐 고진한 사람이 와그너 그룹이라고 용병 그룹 하잖아요. 그 지금 우크라이나 비극의 지금 가장 천병인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다 용병을 가지고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무기를 밀매하는 그런 불법적인 것을 해서 거기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있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가 원하던 원치 않았던 고향을 등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합창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부와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런 자본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역할로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시대의 그 가상의 이야기지만 돈조반이라는 걸 그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재미있게 있고 다양성을 얻어지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차르트 시대도 자기들 주변 얘기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에스파니아, 스페인의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오페라니까 자기들 얘기하면 이 검열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멀리 있는 얘기했지만 사실은 자기들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까달로그의 노래라고 레포레르가 말하는 여러 가지 뭐 겨울에는 뚱뚱한 여자, 여름에는 뭐 마른 여자, 늙은이 젊은 없다 뭐 이렇게 막 풍자하는데 그 당시에 객석에 앉아 있는 귀족들을 풍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시대를 세태를 풍자하기 때문에 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세타이어 풍자성 같은 것들 잘 표현하면 우리 시대 관객들도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오페라를 늘 보시던 관객도 있지만 뭐랄까 요즘 하는 MZ 세대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와서 오페라가 결코 어렵지 않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 레스타티브 세코 부분을 우리말로 합니다. 연극처럼. 간단해. 왜냐하면 우리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노래하다 갑자기 우리말 하게. 그런데 그럴 때 작품에 아까 말씀드린 안나, 엘비라, 뭐 제르니나, 마제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의 캐릭터들이 분명해집니다. 관객 이런 캐릭터를 노래하는구나. 근데 이태리 말로 계속하면 그냥 음악만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관객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그 대극장에 참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요. 한번 그런 걸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무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이번 그 오페라 모차르트의 돈조바니는 아리아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지금 다 아리아가 2개, 3개씩 있는데 그 중에서 짧게 우리 일반 관객들한테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반주는 없지만 우리 제리나 하시는 우리 정지현 선생님부터 뭘까 바티바티 할까요? 예. 그 바티바티 짧은 거 하나. 예. 이 모차르트 돈조반니에 진짜 주옥 같은 아리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를리나가 부르는 2가지 아리아 이게 정말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아름다움이 극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어나서 하시죠. 일어나서. 예. 제가 부르는 아리아는 바티 바티 오벨 마제토란 노래인데요. 이 가사 뜻이요. 때려주세요 마제토 이란 뜻입니다. 왜 때려주세요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신혼 첫날 밤 돈조반니의 유혹에 넘어갔으니 넘어갈 뻔했죠. 넘어갈 뻔하고 다시 저의 남편인 마제토에게 돌아가려니 얼마나 제가 사죄의 마음으로 제발 용서해줘 하고 용서를 빌어야겠어요. 그런 마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바티바티 오벨 마제토를 부르게 됩니다. 이게 제가 여기 짧게 한번 불러드릴게요. 멜로디만. Batti, batti, oh bel masetto, la tua povera Zerlina.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요. 감사합니다. 예. 혹시 안나 어디 할까요? 네, 한번 잠깐 일어나시죠. 네. 기왕이면. 저는 두 가지 아리아가 있는데요. 2개 다 어려운데 그래도 좀 많이 귀에 익은 아리아는 2번째 논미들인 것 논미들 같습니다. 하시죠. 예, 그게 어떤 뜻이냐면 카메라 보시고. 네, 그 안나의 원래 연인인 오래된 연인이 그 옥타비오가 이제 빨리 그냥 너무 이렇게 돈조바니한테 이렇게 매달리지 말고 너무 이렇게 잊어버리고 빨리 원한을 그냥 어느 정도 잊고 자기랑 결혼을 해달라고 그렇게 청혼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안나의 마음에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 마음에는 그 원한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상흔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지금 어떻게 결혼을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옥타비오가 아니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널 사랑한다. 나는 뭐가 되냐고 하면서 너무 막 당신 너무하다고 막 이렇게 막 약간 이런 그 연인끼리 이렇게 약간의 그 싸우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서 그건 오해해요 하고 부른 노래인데. 그래서 너무하다고 막 그런데 이제 논미들을 불러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역할인데 우리 엘비라 돈날리가 그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돈조바니한테 할 때 그 메델미스 부르는 아리아 하나 하시죠 잠깐. 네, 미트라디라는 네, 아리아가 그렇죠. 있는데 그 아리아는 이제 그 엘비라의 대표적인 아리아예요. 그야말로 이제 바사의 향연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아리아인데 이제 그 돈조바니에게 이제 지속적으로 그 구애를 하지만 사랑을 얻지 못하고 자신의 그 운명 또 처지 이런 것을 좀 비참해하면서 예, 한탄하면서 부르는 그런 아리아입니다. Mitra di quell'alma ingrata, quell'alma ingrata, infelice, oh Dio mi fa, infelice Dio mi fa. 이런 아리아입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 오페라 앙상블이 한 30년 동안 오페라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최근에 갖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우리 오페라의 세계화입니다. 물론 지금은 모차르트 하지만 모차르트 오페라를 오늘의 모차르트 오페라로 살아있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엔 아시아 버전을 합니다. 그래서 뭐랄까 모차르트 오페라 아시아적인 수용을 해서 이거를 세계화하는 발판을 삼자 이런 뜻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한편에선 모차르트 오페라에 대한 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고 한쪽에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 오페라를 세계화하는 거 이런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오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무난한 모차르트 오페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 하면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왜 이렇게 오페라를 이렇게 뒤집어서 하느냐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것이 하나의 그런 여러 가지 오늘의 살아있는 오페라를 위해선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마음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와 보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차르트 오페라 아까 뉴욕타임스 얘기 드린 이유는 왜 이게 우리 시대에 가장 소중한 오페라라고 했느냐 그런 다양한 인간의 군상을 그린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오페라가 될 수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4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